공인구인데요. 네. 공인구가 크게 뭐 경기력의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1라운드 지나고 나서 남자부에서 좀 경기력 패턴 플레이 뭐 이런 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배구공 변화가 있었고 코브에서 공인구 교체를 시도할 때 제가 흥국생명 선수들 연습하는 걸 취재를 갔었는데 선수들이 그때 이주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이 좀 무거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 시즌에도 선수들에게 물어보니까 공이 좀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얼마나 무겁길래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제가 코보 측의 협조를 받아서 네. 공인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무게를 좀 재보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에 장비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울이 있고요. 네. 지난 시즌까지 썼던 스타 배구 공 네. 공인구를 가져왔고요. 무게를 좀 재보려고요. 스타 공이 무게가 보니까요. 지금 이게 화면에 잡힐까요? 270g이거든요. 네, 딱 270g. 네. 그리고 올 시즌부터 쓰는 공이죠. 미카사 공. 네. 미카사 공도 가져왔습니다. 무게가 잡힐까요? 네, 271.5g이죠. 네. 그러니까 차이가 1.5g인데 이게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좀 묵직하다, 무겁다고 하거든요. 딱 1.5g인데 사실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1.5g은 일상에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좀 느낄까요, 이 차이를? 힘을 엄청 써서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어서 딱히 느낌은 못 받았는데 물론 이게 만지면 다르긴 달라요. 이게 디그나 그랬을 때 느낌은 다른데 1.5g도 좀 다른가요? 공이 달라요. 근데 그게 별 큰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저도 선수한테 이제 프리시즌 때 좀 그 공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없나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약간 묵직하다 이런 피드백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차이가 또 경기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면 이게 공은 공인데 왜 뭐 어느 정도 차이일까? 그렇지만 무게가 1.5g 정도 차이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차이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제 상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1라운드 남자부 디그 성공 기록을 좀 봤는데 윗칸에 있는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지난 시즌, 또 우측에 있는 게 이번 시즌인데 세트당 기록을 살펴보면요. 8.6개에서 이번 시즌에는 10개 정도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세트당 1.5개 성공을 했고요. 경기당을 살펴보면은 5.6개가 디그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수비수들이 그렇죠. 수비하기는 편해졌다는 거고요. 또 밑에 표를 살펴볼까요? 이 미카사볼이 스타볼에 비해서 때리는 사람의 힘을 먹으면서 속도가 잘 나지 않고 뻗어나가기 때문에 스파이크 서버에겐 좀 불리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서브 득점이 잘 안 나올까? 그래서 살펴본 기록입니다. 저 밑에 있는 기록이. 네. 기록이 증명하죠. 지난 시즌 세트당 평균 1개 이상 기록한 팀이 위쪽에는 1.9개, 1.2개, 1.2개, 1.7개 이렇게 1개, 1개 이상 성공한 팀이 꽤 많은데 밑에 보면 올 시즌에는 1개 이상 성공한 팀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1개 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파이크 서브가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파워가 공에 잘 안 실린다는 공격수들의 말이 맞았어요. 확실히 묵직해진다라는 그 표현으로 오는 플레이 영향이 좀 있는데요. 그럼 공이 묵직해짐으로써 미들 블로커한테는 또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는 솔직히 별 차이는 못 느끼. 이게 네. 남자부에서는 좀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자부보다는 파워가 이렇게 여자부는 파워가 남자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미카사 공의 영향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남자부는 워낙 파워가 세기 때문에 스타볼과 미카사볼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탱탱볼처럼 느껴졌던 공이 미카사 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120% 세게 때려야 된다는 거죠. 공격수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나는 정말 세게 때리는데
수비가 다 걷어낸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힘을 실어야 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 수비수들이 다 걷어내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시즌 유독 이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는 또 선수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감독들이 또 플로터 서브로 많이 공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플로터 서브로 공략한다는 그 원리도 궁금해하는 팬들이 참 많아요. 네, 플로터 서버가 공중에서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제 서버의 손을 떠난 뒤에 공중에서 흔들림이 크니까 불규칙한 궤적이 잘 먹히는 게 이게 미카사 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플로터 서브가 잘 많이 우리가 올 시즌에 자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리시버들에게 주는 압박감이 상당해서 이 리시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지금 영상 보시면 이 네 가지 영상이 다 플로터 서브인데 다 똑같이 플로터 서브 같지만 다 다른 플로터 서브예요. 기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플로터 서브의 효과가 이 리시버들에게 주는 효과, 압박감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네 가지 기술이 대표적인 플로터 서브의 기술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반 플로터 서브, 플로터 스핀 서브, 스핀 서브, 스핀 플로터 서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서브를 할 때 토스하고 타구하잖아요. 토스할 때도 스핀을 넣냐 안 넣냐. 타구할 때도 스핀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을 넣고요. 플로터 서브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니까 상대를 속일 때 상대는 아 이게 플로터구나라고 준비했다가 토스를 넣을 때 스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속는 거죠. 상대를 교란하는 작전입니다. 플로터 서브가 굉장히 잘 먹히는 게 뭐냐면 이 야구 구종으로 따지면 3대 그 마구로 불리는 너클볼 같다는 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플로터 서브가 리시버에게 주는 압박감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한 코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스파이크 서브는 어떤 직구 같다. 정말 빠르게 와서 내가 못 받는 것 같은데 플로터 서브는 목적타 서브. 내가 리시버가 불안하니까 나에게 분명히 오는 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서 내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알고도 당하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는 준비했는데 내 앞에서 공이 어디론가 사라지니까 이 뭐랄까요 리시버가 정신이 막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멘탈이 흔들린다고 네. 그러죠. 그 정도로 압박감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부에서 올 시즌 많이 보이는 이 플러터 서브가 이 앞서도 언급했지만 네 가지 기술로도 구체적으로 이 구현되고 있고요. 그 기술이 잘 먹히는 게 이 미카사 공입니다. 이만큼 남자부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배구를 끝까지 매 경기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좀 공의 차이로 인해서 또 리그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초반이고요. 리시브는 원래 어려운데 또 공까지 바뀌면서 또 선수들이 고전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부에서는 변화가 크긴 하지만 여자부에서도 기록적인 변화가 좀 있나요? 여자분은 이제 지난 시즌까지도 그랬지만 워낙 스파이크 서브보다는 플로터 서브가 많았기 때문에 큰 기록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앞서 김유리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자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 본인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공이 따라서 경기력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록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뭐 그렇게 처음에 좀 묵직한 느낌은 있지만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 그리고 반발력 적응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기록 면에서도 그런 변화가 없었고. 네. 근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선수들에게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특히나 국가대표 생활도 오래 했고 해외 리그에서도 오랫동안 생활한 이제 김연경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미카사 공으로 공인구가 바뀐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국제 경쟁력을 좀 키우려면 당연히 세계 공인구 적응해야 되는 거고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이게 필수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죠라고 얘기했고 또 궁금해서요 제가 아니 이게 공격수에겐 좀 불리하다고 하던데요. 힘을 좀 더 키워야 되고요. 파워가 좀 안 실린다고 하는데 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딱 김연경 선수다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김유리 위원은 좀 그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맞는 말 했다고 생각하고 뭐 어차피 국대 대회 나가는 선수들 제외하고는 안 써본 게 사실이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뭐 이미 시즌은 시작했고
뭐 이게 나중에는 핑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은퇴하셨다고 너무 아니. 이거 운동선수한테 이건 핑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네. 네, 이렇게 또 선수들이 또 미카사볼로 또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장단점이 확실한 또 문제긴 한데요. 또 이 공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남은 리그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주민 기자 시즌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